새벽 4시 조회수 2천만, 그리고 전 세계가 뒤집혔습니다. 왜 이탈리아 선수가 한국 급식센터에 줄을 서 있죠?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까지 미식 강국들의 선수가 전부 한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2026 밀라노 올림픽에서 태극 전사들에게 찬밥 신세는 절대 없습니다. 따뜻한 발열 도시락에서부터 첨단 기술, 세계인이 찾는 문화 공간까지 한국의 올림픽 준비는 더 이상 참가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 최대 스포츠 일간지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음식으로 올림픽을 정복했다.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 그 충격적인 현장으로 지금 바로 안내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냄새지? 문을 여는 순간 냄새가 먼저 절 붙잡았습니다. 고소하면서도 깊은 향. 누군가의 집 부엌에서 정성껏 요리하는 것 같은 그런 냄새였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냄새가 나지? 내 옆에서 시우가 웃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강시우. 베이징 올림픽 때부터 알고 지낸 라이벌이자 훈련 파트너였죠. 그 녀석이 나를 여기로 끌고 왔습니다. 한국 급식센터라는 곳으로요. 맛있지? 냄새만 맡아도 알잖아. 솔직히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 나는 별 기대가 없었거든요. 아니, 기대는커녕 약간은 깔보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음식이 뭐 그리 대단하겠어? 밥에 김치나 먹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 냄새는 뭐지? 내부로 들어서자 두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깔끔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어요. 체계적이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배식대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각 구역마다 다른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조리사들은 하얀 위생복을 입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촌 급식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어제 내가 먹은 게 뭐였죠? 차갑게 식은 파스타, 전자레인지에 데운 냉동치킨, 시들어버린 샐러드. 그게 이탈리아 국가대표에게 제공되는 음식이었습니다. 저기 봐. 시우가 벽에 붙은 커다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메뉴판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메뉴판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이 있었습니다. 선수들 이름이요. 스크롤을 내리는데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르코 콘티, 이탈리아, 쇼트트랙. 잠깐, 내 이름이 왜 여기 있어? 시우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외국 선수용 메뉴도 따로 있어. 알레르기나 싫어하는 음식 같은 거 다 반영해서.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밥 한 끼 먹으러 온 이탈리아 선수일 뿐인데 내 이름이 적힌 맞춤 식단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니. 이게 진짜야? 당연하지. 우리는 원래 이렇게 먹어. 배식대 앞에 섰습니다. 스테인리스 식판을 받아 들었죠. 조리사 한 분이 따뜻하게 웃으며 음식을 담아주셨습니다. 비빔밥, 된장국, 불고기, 김치. 색이 선명했습니다.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하얀색. 마치 누군가 그림을 그려놓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방금 만든 음식이라는 게 느껴졌죠.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첫 입을 먹는 순간 나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지? 입 안에서 맛이 폭발했습니다. 고추장의 매콤함, 참기름의 고소함, 야채의 아삭함, 고기의 부드러움. 모든 게 어우러지면서 하나의 맛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이게 학교 급식 수준이라고? 시우가 내 표정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왜? 놀랐어? 놀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나폴리에서 어머니 식당에서 자란 나이입니다. 24년 동안 이탈리아 음식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파스타, 리조또, 피자. 그게 음식의 정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지? 된장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구수하면서도 깊은 맛이 났어요.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속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죠. 어머니가 감기 걸렸을 때 끓여주시던 미네스트론의 수프 같은, 아니 그것보다 더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불고기는 또 어떻고요? 간장 양념에 재워진 소고기가 입에서 녹았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이런 조화는 처음이었어요. 맛있지? 우리는 매일 이렇게 먹어. 시우의 말이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매일 이런 음식을 먹는다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누구 하나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이게 원래 먹는 음식이라는 듯이. 그 순간 어제 저녁이 떠올랐습니다. 이탈리아 선수촌 급식실, 긴 줄, 지친 표정의 선수들, 그리고 받아든 식판에 담긴 음식들, 누렇게 변색된 파스타, 퍽퍽한 치킨, 물컹한 야채. 나는 그걸 억지로 삼키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올림픽 선수가 먹는 음식인가? 근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우리도 음식 강국 아니었어?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시우가 고개를 갸웃했죠. 뭐?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머릿속에서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 미식의 나라,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음식 강국? 그런 우리가 왜 선수들에게 이런 음식을 못 주는 거지? 한국은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거야? 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반납했습니다. 조리사분이 웃으며 물었어요. 맛있었어요? 간단한 영어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네, 정말 맛있었어요. 급식센터를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전히 많은 선수들이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웃으면서 행복한 표정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지? 시우가 내 어깨를 툭 쳤습니다. 내일 새벽에 다시 와. 진짜 놀라운 거 보여줄게. 새벽. 응. 새벽 4시. 새벽 4시라니. 무슨 급식센터가 새벽 4시부터 운영을 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방금 먹은 그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알고 싶었어요. 좋아. 갈게. 그 대답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24년간 믿어왔던 것들이 무너지는 그 시작이었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어머니에게 전화하려다 말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엄마, 나 오늘 한국 음식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 우리 파스타보다 맛있었어.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입안에 아직 비빔밥의 잔향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새벽 4시, 그곳에서 나는 대체 무엇을 보게 되는 걸까? 하지만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려면 이야기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려면 3주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이탈리아 토리노 훈련센터에 있었습니다. 동계올림픽을 한 달 앞둔 시점이었죠. 훈련은 빡셌고 몸은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어요. 이번엔 금메달이다. 베이징에서 동메달을 땄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나폴리 작은 골목에 있는 우리 식당 트라토리아 콘티. 그 작은 가게 벽에 내 메달 사진이 걸렸어요. 마르코, 우리 집 파스타만 먹으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어. 어머니의 입버릇이었습니다. 농담 같았지만 나는 진심으로 믿었어요.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어머니의 파스타를 먹고 자란 나는 이탈리아 국가대표가 됐고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이탈리아 음식의 힘이었죠. 훈련을 마치고 급식실에 갔습니다. 토리노 훈련센터 급식은 나쁘지 않았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파스타가 있었고 리조또가 있었고 치킨이 있었으니까요. 스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을 때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르코, 강시우였습니다. 한국 쇼트트랙 국가대표. 국제대회 때마다 만나는 녀석이었죠. 실력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물론 빙판 위에서는 라이벌이었지만요. 시슈? 여기 웬일이야? 합동훈련 때문에 왔어. 일주일 정도 있을 거야. 녀석이 내 식판을 힐끗 봤습니다. 그거 먹어? 응. 왜? 아니, 그냥.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시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자기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도시락이었습니다. 너 그거 뭐야? 아, 이거? 우리 급식팀이 싸준 거야. 도시락을 여는 순간 냄새가 확 퍼졌습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 내 식판에서는 나지 않는 그런 향이었죠. 한국에서 가져온 거야? 응. 해외 훈련 때도 우리 영양팀이 따라와. 선수들 식단 관리해야 하니까. 나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해? 여기 급식도 있는데. 시우가 피식 웃었습니다. 우리 음식이 최고니까. 하, 파스타 안 먹어본 사람이 하는 소리.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뭐 그리 대단하겠어? 밥에 김치나 먹는 거 아닌가? 유난 떠는 거지. 너희 왜 맨날 따로 먹어? 베이징 때도 그랬잖아. 베이징 올림픽 때 한국팀이 별도 급식센터를 운영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선수촌 한쪽에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한국 음식만 제공했어요. 그때 나는 속으로 비웃었죠. 돈이 많으니까 저러는 거지. 시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어요. 젓가락으로 뭔가를 집어 입에 넣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도 내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맛있었어요.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와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야. 마르코, 밥은 먹었어? 어머니의 첫 마디는 항상 그거였습니다. 밥은 먹었냐고? 응, 먹었어. 근데 엄마, 파스타가 그립다. 당연하지.
아무도 엄마만큼 못 만들어. 웃음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늘 그랬어요. 자신의 요리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죠. 엄마 나 이번엔 금메달 딸 거야. 그래, 우리 마르코. 엄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놓고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토리노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금메달. 이번엔 꼭 따야 한다. 그리고 그 금메달은 이탈리아 음식의 힘으로 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파스타와 리조또, 어머니의 손맛. 그게 나의 원동력이라고 믿었죠. 한국 급식센터 같은 건 필요 없다고.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하면 된다고.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밀라노로 출발하기 며칠 전이었습니다. 대표팀 미팅이 있었어요. 코치가 선수촌 생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급식은 선수촌 메인 식당에서 제공됩니다. 이탈리아 음식 위주로 준비되어 있으니 걱정 마세요. 나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역시 홈그라운드니까 우리 음식을 먹을 수 있다니 다행이었죠. 혹시 다른 나라 급식센터도 있나요? 동료 선수가 물었습니다. 네. 한국, 일본, 미국 같은 나라들은 별도 급식센터를 운영합니다. 거기 가도 되나요? 원하시면요. 하지만 우리 급식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코치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이탈리아 음식이면 충분해. 출발 전날 밤 어머니가 직접 만든 라자냐를 보내주셨습니다. 택배로 온 그 라자냐를 먹으면서 나는 생각했어요. 이 맛이면 금메달 문제 없어. 24년간 믿어왔던 것들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음식이 세계 최고라는 것. 파스타면 충분하다는 것. 외국 음식은 별거 아니라는 것.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밀라노에 도착하면 알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밀라노 선수촌에 도착한 건 대회 열흘 전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첫 끼니를 먹으러 급식실에 갔습니다. 이탈리아 선수촌 급식. 기대가 됐어요. 홈그라운드니까, 우리 음식이니까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앞에 선 동료들의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뭔가 실망한 것 같은 얼굴이었죠. 내 차례가 됐습니다. 식판을 내밀었어요. 오늘 메뉴가 뭐예요? 리조또랑 치킨이요. 받아든 식판을 봤습니다. 리조또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표면이 굳어서 숟가락이 잘 들어가지 않았어요. 치킨은 전자레인지에 데운 게 뻔했습니다. 겉은 눅눅하고 속은 퍽퍽했죠. 샐러드는 시들어 있었고요. 이게 뭐야? 자리에 앉아서 한 입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이 없다는 표현도 아까웠습니다. 그냥 음식이 아니었어요. 연료였습니다. 배를 채우기 위한 연료.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옆자리 동료가 말했습니다. 응. 토리노 훈련센터보다 못하네. 올림픽 급식이 이래? 선수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뭘 어쩌겠어요. 먹어야 하니까 먹었습니다. 억지로.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요. 파스타는 불었고 수프는 미지근했고 빵은 딱딱했습니다. 이게 미식의 나라 이탈리아가 제공하는 올림픽 급식이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파리보다 더 별로야. 동료의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훈련장에서 시우를 만났습니다. 마르코, 오랜만이다. 시우. 녀석이 내 얼굴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아니,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피곤한 게 아니라 배가 고팠어요. 아니, 배가 고프다기보다는 제대로 된 음식이 그리웠습니다. 여기 음식 어때? 시우가 대뜸 물었습니다. 나는 움찔했어요. 어떻게 알았지? 뭐가? 급식 말이야. 여기 급식 맛있어? 그냥 괜찮아. 거짓말. 시우가 웃었습니다. 표정에 다 써있어. 맛없지?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탈리아 음식이 맛없다는 걸 한국 선수 앞에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봐. 진짜 괜찮아. 마르코. 시우가 내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나한테까지 거짓말할 거야? 우리 몇 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솔직히 좀 별로야. 그렇지. 근데 어쩌겠어. 먹어야 하니까 먹는 거지. 시우가 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내일 우리 급식센터 와봐. 뭐? 한국 급식센터. 거기서 밥 먹어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 밥은 알아서 먹을 수 있어. 뭐가 무서워? 한 끼만 먹어보고 판단해. 무섭긴 뭐가 무서워. 그럼 와. 시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장난치는 게 아니었어요. 마르코, 진짜 한 번만 와봐. 후회 안 할 거야. 나는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외국 음식 함부로 먹지 마라. 배탈 나면 어쩌려고.
하지만 배는 고팠습니다. 제대로 된 음식이 그리웠어요. 알았어. 한 끼만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또 차가운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급식실에서 가져온 거였어요. 씹을 때마다 한숨이 났습니다. 내일 뭘 먹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한국 급식이라 밥에 김치 먹는 거 아니야? 솔직히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냥 시우체면 세워주는 셈치고 한 끼 먹어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다음날 아침이 되면 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시우가 말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 진짜 놀라운 걸 보여주겠다던 그 약속. 새벽 3시 반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이었어요.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거든요. 어젯밤 시우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일 새벽에 다시 와. 진짜 놀라운 거 보여줄게. 새벽 4시에 급식센터에서 뭘 보여주겠다는 건지 도무지 상상이 안 됐습니다. 그 시간이면 다들 자고 있을 텐데. 급식이라는 게 그냥 음식 만들어서 내놓는 거 아닌가. 뭘 그리 대단하게 보여준다는 거지.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어제 먹은 음식이 맛있긴 했지만 그래도 새벽 4시까지 가야 할 정도인가 싶었거든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우였어요. 일어났어? 응. 잠이 안 오더라. 잘 됐네. 가자. 밖은 아직 캄캄했습니다. 선수촌 거리에 가로등만 외롭게 켜져 있었어요. 숨을 내쉬면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밀라노의 새벽은 나폴리보다 훨씬 추웠죠. 야, 진짜 이 시간에 뭘 보여주려는 거야? 가면 알아. 시우가 씩 웃었습니다. 뭔가 확신에 찬 표정이었어요. 5분쯤 걸었을까? 한국급식센터 건물이 보였습니다. 멀리서부터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어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 4시인데 건물 전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뭐야? 벌써 사람이 있어? 당연하지. 당연하다고. 새벽 4시에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주방이 완전히 가동 중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요. 15명이 넘는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커다란 도마 위에서 야채를 손질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거대한 솥 앞에서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하얀 위생복을 입은 조리사들 사이로 다른 복장을 한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태블릿을 들고 뭔가를 체크하는 사람들이었죠. 저 사람들은 누구야? 영양사들이야. 오늘 식단 최종 점검하는 거야.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여러 개의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대형 오븐에서는 따뜻한 바람이 새어나왔어요. 새벽인데도 주방은 나처럼 활기찼습니다. 나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 장면을 남겨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용히 카메라를 켜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한 남자가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온화한 인상에 눈가에 잔주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젊은 사람처럼 반짝였어요. 시우야 왔구나. 이 친구가? 네. 마르코예요. 이탈리아 쇼트트랙 선수요. 아, 그래. 반가워요. 나는 정태식이에요. 여기 영양팀장이야. 악수를 했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새벽부터 일했을 텐데도 지친 기색이 없었습니다. 이 새벽에 이미 일하고 계세요? 내 질문에 정태식 팀장이 웃었습니다. 선수들 아침이 7시니까요. 최소 3시간 전에 시작해야 해요. 3시간이요? 신선하게 만들려면 그래야죠. 전날 만들어두면 맛이 떨어지니까. 믿기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요리를 시작한다고요. 그것도 올림픽 기간 내내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팀장님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건 20년을 해도 힘들어요. 알람 소리 들으면 아직도 눈이 안 떠져요. 그런데 왜 계속 하세요? 선수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요. 그 표정 보면 괜찮아요. 아, 내가 이래서 이 일을 하는구나 싶어지거든요. 그 말에 뭔가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태식 팀장이 주방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구경시켜 줄게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첫 번째로 간 곳은 식재료 검수 구역이었습니다. 커다란 스테인리스 테이블 위에 야채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어요. 배추, 무파, 당근, 시금치, 콩나물, 그리고 처음 보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초록색 잎이 달린 이상한 야채라든가 하얀 덩어리 같은 것들이요. 이게 다 한국에서 온 거예요? 대부분요. 신선도가 중요하니까 매일 항공으로 들어와요. 매일요? 그 말에 진짜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이탈리아까지 비행기로 12시간이 넘는데 그 거리를 매일 식재료가 오간다고요? 비용이 엄청나겠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선수들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요.
현지 재료로는 그 맛이 안 나거든요. 특히 김치 재료는 까다로워서요. 한쪽에서 여자 영양사가 태블릿을 들고 뭔가를 열심히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표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저건 뭐 하는 거예요? 선수별 식단 확인이에요. 오늘 누가 뭘 먹는지 최종 점검하는 거죠. 선수별로 다 달라요? 당연하죠. 정태식 팀장이 영양사에게 다가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영양사가 흔쾌히 화면을 돌려줬어요. 선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이름 옆에 오늘의 메뉴가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칼로리,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심지어 나트륨 함량까지 전부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잠깐, 이거 개인별로 다 다른 거예요? 네. 쇼트트랙 선수는 순간 폭발력이 필요하니까 고탄수화물 위주로 가요. 에너지 빨리 낼 수 있게요. 컬링 선수는 장시간 집중해야 하니까 혈당 안정 위해서 저염식으로 하고요. 피겨 선수는 체중 관리가 중요하니까 저칼로리 고단백으로 구성해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 정도 시스템이라니 우리는 그냥 종목 상관없이 다 같은 거 먹는데요. 내가 중얼거리자 정태식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엔 우리도 그랬어요. 다 똑같이 주면 편하잖아요. 근데 연구해보니까 개인별 맞춤이 훨씬 효과가 좋더라고요. 컨디션도 다르고 부상 이력도 다르고 소화력도 다 다르니까. 부상 이력까지 고려해요? 당연하죠. 무릎 다친 선수한테는 콜라겐 많은 음식 위주로 줘요. 관절에 좋거든요. 근육 부상 있는 선수한테는 단백질 더 보강하고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더 놀라웠습니다. 테이블 위에 하얀 상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도시락처럼 생겼는데 뭔가 달랐습니다. 일반 도시락보다 두께가 있었고 아래쪽에 뭔가 장치 같은 게 달려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발열 도시락이에요. 발열이요? 정태식 팀장이 상자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경기장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버스 타고 이동하고 대기하고 그 사이에 음식이 식으면 안 되니까요. 보온 도시락 아니에요? 보온이 아니라 발열이에요. 직접 보여줄게요. 팀장님이 상자 아래쪽에 달린 끈을 당겼습니다. 쉭 하는 소리가 나더니 상자 전체가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30초도 안 돼서 손으로 만지기 어려울 정도로 뜨거워졌습니다. 이게 뭐야? 산화칼슘이에요. 물이랑 반응하면 열이 나거든요. 끈을 당기면 물주머니가 터지면서 화학 반응이 시작돼요. 15분이면 70도까지 올라가요.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정말 뜨거웠어요. 전자레인지에 돌린 것처럼. 화학 반응이면 몸에 해롭지 않아요? 전혀요. 음식이랑 직접 닿는 게 아니라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요. 열만 전달되는 거예요. 식약처 인증도 다 받았고요.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낸 거예요? 군대에서 쓰던 전투식량에서 아이디어 얻었어요. 거기서 발전시킨 거죠. 나는 계속 도시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경기 직전에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니. 이탈리아 선수들은 경기 전에 뭐 먹어요? 정태식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차가운 샌드위치요. 아니면 에너지바, 바나나. 그게 다예요. 차가운 음식만? 네. 따뜻한 건 없어요. 팀장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차가운 음식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되고 몸이 굳어요. 특히 동계 종목은 추운 데서 경기하잖아요. 따뜻한 음식으로 체온 올려놔야 컨디션이 좋아지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때였어요. 준결승 전에 차가운 샌드위치를 억지로 삼켰던 기억. 속이 불편했고 몸이 무거웠죠. 경기 내내 컨디션이 별로였어요. 그때는 그냥 긴장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걸 왜 우리는 안 하는 거지?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정태식 팀장이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나라마다 방식이 다른 거죠.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발전시켜 온 거예요.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엔 어땠는데요? 10년 전만 해도 우리도 비슷했어요. 그냥 도시락 싸서 주고 끝이었죠. 근데 선수들이 안 먹더라고요. 식었다고 맛없다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런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10년 동안 발전시켜왔다는 거구나. 그때 한쪽에서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돌아보니 조리사들이 커다란 솥 앞에 모여 있었어요. 맑은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저건 뭐예요? 아, 떡국이에요. 떡국. 곧 설날이거든요. 한국 최대 명절이에요. 솥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얀 떡이 맑은 국물에 둥둥 떠 있었어요. 고명으로 계란 지단이랑 파가 올라가 있었죠.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명절 음식도 준비해요? 당연하죠. 선수들이 가족 못 만나잖아요. 집에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래서 음식으로라도 집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요.
목이 메었습니다. 옆에서 다른 조리사가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전에서 고소한 냄새가 났습니다. 저건 뭐예요? 동그랑땡이요. 명절에 꼭 먹는 음식이에요. 직접 다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요. 냉동 제품 쓰면 맛이 달라요. 선수들이 금방 알아채요. 엄마가 해준 맛이랑 다르다고. 엄마가 해준 맛. 그 말에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에 라자냐를 만들어주시던 어머니. 부활절에 콜롬바 빵을 구워주시던 어머니. 내 경기 전날에는 항상 특별한 파스타를 해주셨어요. 행운의 파스타라고 부르셨죠. 선수들이 고향 맛 그리워할 때 가장 힘들어해요. 조리사가 말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줘도 집에서 먹던 그 맛은 대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새벽부터 이렇게 일하시면 힘들죠? 솔직히 힘들어요. 조리사가 웃었습니다. 근데요. 선수들이 맛있다고 할 때, 빈 그릇 들고 올 때, 그때 보람 느껴요. 아, 내가 이래서 여기 온 거구나. 정태식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팀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들 한국에서 좋은데 근무하다가 여기 자원에서 온 거거든요. 자원이요? 네. 올림픽 급식팀은 지원자 중에서 뽑아요. 강제로 보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에요. 왜?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팀장님은요? 왜 이 일 하세요? 내가 물었습니다. 정태식 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나도 운동선수였어요. 젊었을 때. 정말요? 응. 레슬링 했었어. 국가대표까지는 못 갔지만, 근데 그때 느꼈어요. 밥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요? 중요한 경기 전에 급식이 안 맞아서 탈이 난 적 있어요. 그날 경기 망쳤죠. 그때 생각했어요. 나중에 선수들 밥 해주는 사람이 되자고. 팀장님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양학 공부했고 이 일 시작했어요. 20년 됐네. 올림픽은 이번이 5번째야? 5번이요? 응. 베이징, 런던, 리우, 도쿄 그리고 여기. 매번 새벽에 일어나는 건 힘든데 선수들 메달 따는 거 보면 다 잊어버려요. 20년, 5번의 올림픽. 매번 새벽 4시에 일어나면서 후회한 적 없으세요? 없어요. 단 한 번도. 팀장님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내 자리니까. 선수들 뒤에서 밥 해주는 게 내 역할이니까.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주방 한쪽에서 회의가 시작됐어요. 영양사들이 모여서 뭔가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뭐 하는 거예요? 아침 회의예요. 오늘 경기 있는 선수들 컨디션 체크하고 식단 최종 확정하는 거죠. 매일 해요? 매일요. 선수들 상태가 매일 다르니까. 어제 훈련 많이 한 선수는 탄수화물 더 줘야 하고, 오늘 경기 있는 선수는 소화 잘 되는 걸로 줘야 하고. 회의 내용이 조금씩 들렸습니다. 김선우 선수 오늘 오후 경기 있어요. 점심은 가볍게 죽으러 갈게요. 박준영 선수 어제 근육통 호소했대요. 단백질 보충 식단으로 바꿔주세요. 이하은 선수 긴장 많이 하고 있대요. 따뜻한 국물 위주로 가서 마음 편하게 해줍시다. 마음 편하게. 그 말이 귀에 남았습니다. 음식으로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고. 창밖으로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밀라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어느새 2시간이 넘게 지나 있었습니다. 마르코, 치우가 다가왔어요. 어때? 놀랐지? 솔직히 충격이야. 아직 다 안 봤어. 점심때 진짜 보여줄게. 이게 다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정태식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점심때 다시 와요. 선수들이 밥 먹는 모습 보면 더 느끼는 게 있을 거예요. 급식센터를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전히 주방은 돌아가고 있었어요. 솥에서 김이 나고 칼질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새벽 4시부터 시작된 그들의 하루. 그 하루가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인지 점심때 나는 제대로 알게 됩니다. 정오가 됐습니다. 한국급식센터 앞에 다시 섰어요. 같은 건물 같은 장소였지만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새벽에 본 모든 것들 때문이었죠. 그 모든 준비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밥 먹으러 가는 건데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걸까?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로 느낀 건 역시 냄새였어요. 고소하고 따뜻하고 깊은 향. 집에서 어머니가 요리하실 때 나던 그런 냄새. 안심이 되는 냄새였습니다. 새벽에 맡았던 것과 비슷하면서도 더 풍성했어요. 음식이 완성됐을 때 나는 냄새였죠. 마르코, 이쪽으로 와. 치우가 손짓했습니다. 따라가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새벽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테이블마다
선수들이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고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잠깐, 저기 한국 유니폼 아닌 것 같은데? 응, 여기 외국 선수들도 많이 와. 자세히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 선수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섞여 있었어요. 파란색 프랑스 유니폼, 검은색 독일 유니폼, 빨간색 캐나다 유니폼, 심지어 하얀색 일본 유니폼도 보였습니다. 왜 다들 여기 와? 맛있으니까. 치우가 또 그 말을 했어요. 맛있으니까. 정말 그게 전부인 걸까? 배식대 줄에 섰습니다. 앞에 선 사람이 뒤를 돌아봤어요. 프랑스 피겨 선수였습니다. 대회에서 몇 번 본 적 있는 얼굴이었죠. 어? 이탈리아 선수? 너도 여기 오는구나. 두 번째야. 어제 처음 왔었어. 친구가 데려왔어. 아, 그래? 여기 음식 진짜 좋아. 나는 거의 매일 와. 매일? 응. 우리 급식보다 훨씬 나아. 비교가 안 돼. 프랑스도 미식의 나라인데 그런 나라 선수가 한국 급식이 더 낫다고. 프랑스 급식도 별로야? 별로 정도가 아니야. 차갑고 맛없고. 여기 오면 따뜻한 거 먹을 수 있어서 좋아. 줄이 줄어들면서 배식대가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메뉴가 보였어요.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잡채, 나물, 김치, 과일. 새벽에 준비하던 그 음식들이었습니다. 이제 완성된 모습으로 배식대에 놓여 있었죠. 오늘 메뉴 좋다. 치우가 말했습니다. 이게 다 나오는 거야? 응. 원하는 만큼 가져가면 돼. 식판을 받았습니다. 스테인리스 식판이 반짝거렸어요. 조리사분이 따뜻하게 웃으며 음식을 담아주셨습니다. 불고기를 집게로 집어 올리는데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방금 만든 음식이라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많이 드세요. 조리사분이 한국어로 말하고 영어로 다시 말했어요. 뭐. 어눌한 영어였지만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치우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정말 여러 나라 선수들이 있었어요. 왼쪽 테이블에 독일 봅슬레이 팀이 앉아 있었습니다. 덩치 큰 선수 4명이 식판 가득 음식을 담아와서 먹고 있었어요. 표정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 독일 팀 아니야? 응. 걔네 거의 단골이야. 매일 와. 오른쪽에는 캐나다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있었어요. 김치찌개를 먹으면서 뭐라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크게 들렸죠. 캐나다 선수들도? 응. 아이스하키 선수들이 매운 거 좋아하더라. 김치찌개 엄청 잘 먹어. 뒤쪽 테이블에는 일본 스키점프 선수도 보였습니다. 혼자 조용히 식사하고 있었어요. 일본 선수도 여기 와? 한일전 때는 라이벌이지만 밥 먹을 때는 같이 먹어. 음식에 국경이 어딨어? 음식에 국경이 없다.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첫 입을 먹을 차례였습니다. 불고기를 밥 위에 얹어서 한 입 크게 떴어요. 입 안에서 맛이 폭발했습니다. 어제 먹었을 때도 맛있었지만 오늘은 더했어요. 아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새벽에 본 모든 과정이 떠올랐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재료를 손질하던 조리사들, 선수별 식단을 체크하던 영양사들, 정태식 팀장님의 온화한 미소, 그 모든 게 이 한 입에 담겨 있었습니다. 간장의 짭짤함, 배의 달콤함, 마늘의 알싸함, 참기름의 고소함, 모든 맛이 어우러지면서 완벽한 조화를 이뤘어요. 맛있지? 치우가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계속 먹기만 했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얼큰하면서 깊은 맛이 났습니다. 속이 뜨거워지면서 몸 전체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죠. 추운 밀라노의 겨울을 녹이는 것 같았어요. 이게 매일 나온다고? 응. 메뉴는 매일 바뀌지만 퀄리티는 똑같아. 잡채를 먹었습니다. 당면이 쫄깃했고 야채가 아삭했어요. 간장 양념이 적당히 배어 있었습니다. 나물도 먹어봤어요. 시금치 나물이었는데 참기름 향이 일품이었습니다. 쓴맛 없이 고소하기만 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야? 시금치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 데쳐서 양념하는 거야. 참기름이랑 마늘이랑. 이탈리아에서는 시금치 그냥 볶아서 먹는데 볶으면 식감이 달라지지. 데치면 아삭한 게 살아. 모든 게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이유가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서 독일 선수가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한국 음식 최고야. 서툰 영어였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고마워. 치우가 대답했습니다. 뿌듯한 표정이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계속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먹고 있었어요. 찡그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억지로 먹는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 급식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탈리아 급식실에서는 다들 빨리 먹고 나가려고 했거든요. 맛이 없으니까, 의무적으로 먹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달랐어요.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쪽 구석에서 뭔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거 뭐야? 벽에 커다란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뭔가 앱 같은 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보였죠. 아, 저거? 영양 분석 앱이야. 영양 분석? 시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도 따라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갔어요. 한국 기업에서 만든 건데 음식 사진 찍으면 칼로리랑 영양소 자동으로 계산해줘. 진짜? 직접 해볼래? 시우가 자기 식판을 스크린 앞에 갖다 댔습니다. 카메라가 깜빡이더니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봐. 오늘 점심 730칼로리, 단백질 42g, 탄수화물 85g, 지방 23g. 와, 나트륨도 나와. 오늘은 1200mg이네. 적당해. 잊기지 않았어요. 사진 한 장으로 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다니. 이걸 왜 만든 거야? 선수들이 자기 섭취량 관리할 수 있게. 다이어트 해야 하는 선수도 있고 근육량 늘려야 하는 선수도 있잖아. 각자 목표에 맞게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지. 옆에 또 다른 장치가 있었습니다. 헤드폰 모양의 기계였어요. 저건 뭐야? AI 통역기. 메뉴 설명 들을 수 있어. 외국 선수들 때문에 만들었대. 헤드폰을 집어 들었습니다. 귀에 대자 기계 음성이 흘러나왔어요. 오늘의 메뉴입니다. 불고기는 간장과 배 양념에 재운 소고기 요리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가 잘 됩니다. 경기 전날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이탈리아어였어요. 완벽한 이탈리아어로 메뉴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몇 개 국어 지원해? 12개 국어. 12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포르투갈어, 아랍어, 힌디어, 한국어.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이건 급식이 아니야.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응. 이건 급식이 아니라 스포츠 과학이잖아. 시우가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어? 자리로 돌아와 남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한 입 한 입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이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나니 맛이 더 깊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4시부터 시작된 준비. 한국에서 매일 공수해오는 식재료, 선수별 맞춤 식단, 발열 도시락, AI 기술,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한 끼 식사가 된 거였어요. 프랑스 피겨 선수가 다가왔습니다. 아까 줄에서 만난 그 선수였어요. 네가 처음이라며? 어때? 솔직히 충격이야. 그렇지? 나도 처음 왔을 때 그랬어. 프랑스 음식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여기 자주 와? 거의 매일. 우리 급식실 가면 우울해져. 여기 오면 기분이 좋아져. 그녀가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독일 봅슬레이 선수도 지나가면서 말했어요. 한국 급식 짱이야. 어눌한 한국어였습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캐나다 아이스하키 선수가 빈 그릇을 들고 배식대로 갔어요. 리필하려는 거였죠. 야, 저 선수 3번째 리필이야. 시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3번? 응. 걔 매일 저래. 한국 음식 너무 좋아해. 모두가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라가 다르고 종목이 달라도 밥 먹을 때는 다 같았어요. 맛있는 음식 앞에서는 누구나 웃게 되는 거였죠. 식사를 마치고 식판을 반납하려는데 정태식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마르코 어땠어요? 솔직히 말해도 돼요? 그럼요. 충격이에요. 24년 살면서 이런 급식은 처음이에요. 정태식 팀장이 빙긋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 들으려고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팀장님. 네.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물론이죠.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그냥 밥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팀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음식은 연료가 아니에요. 네. 몸에 넣는 연료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음식은 선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을 움직인다. 배가 부르면 몸은 움직여요. 근데 마음이 안 움직이면 진짜 실력이 안 나와요.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기분이 좋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있으면 경기를 잘하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네.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이 모든 걸 준비하는 이유예요. 선수들 마음을 움직이려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마음을 움직인다. 음식으로 마음을.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급식센터를 나서면서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뭐해? 시우가 물었습니다. 나는 카메라를 켰어요. 영상 찍을 거야. 뭐? 이건 사람들이 알아야 해. 시우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마르코 그거 올리면 난리 날 텐데. 알아. 이탈리아 사람들 화낼 수도 있어. 네 나라 급식 깎아내리는 거니까. 알아. 그래도 할 거야?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화내실 거야. 분명히 화내실 거야. 이탈리아 음식이 최고라고 평생 믿어온 분이니까. 동료들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욕할 거야. 배신자라고 할 거야. 하지만 새벽 4시에 일어나 요리하던 조리사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선수들 마음을 움직이려고 밤잠을 줄이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급식실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맛없는 음식, 찡그리며 먹는 선수들, 억지로 삼키는 파스타. 누군가는 말해야 했어요. 근데 진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 시우가 한참 나를 바라봤습니다. 마르코. 응. 너 진짜 대단하다. 시우가 어깨를 툭 쳤어요. 응원할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도와줄게. 고마웠습니다. 급식센터 앞에서 핸드폰을 들었어요. 카메라가 나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르코 콘티입니다.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새벽에 찍어둔 영상, 점심때 찍은 장면, 그리고 내 솔직한 고백. 이 모든 걸 세상에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오든 진실은 말해야 하니까요. 숙소로 돌아와 영상을 편집했습니다. 새벽에 찍은 주방 영상, 점심때 찍은 급식 장면, 그리고 내 얼굴을 담은 솔직한 고백. 미안하지만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영상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국 급식 영상과 이탈리아 급식 영상을 나란히 배치했어요. 새벽 4시에 주방과 발열, 도시락 시스템도 넣었습니다. 선수별 맞춤 식단 태블릿 화면도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 얼굴을 담아 말했습니다. 24년간 이탈리아 음식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진짜 선수를 위한 음식이 뭔지 배웠습니다.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2시간 후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댓글, 좋아요, 공유. 숫자가 눈에 보이게 올라갔어요. 30만, 50만, 100만. 12시간 만에 500만을 돌파했습니다. 댓글창을 열었어요. 이게 진짜야? 와, 한국 대박이다. 우리 선수들은 뭐 먹고 있는 거야? 이래서 한국이 강한 거구나. 긍정적인 댓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대쪽 댓글도 있었어요. 배신자. 이탈리아 망신시키네. 한국에서 돈 받았냐? 이탈리아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제타 델로 스포르트 속보가 떴어요. 콘티 조국을 배신하다. 이탈리아 급식 비난 영상 논란. 코리에르 델라 세라는 이렇게 썼습니다. 젊은 선수의 용기인가 경솔함인가? 마르코 콘티 급식 폭로 파장.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여보세요? 마르코,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엄마, 나도 알아. 근데 우리 음식이 그렇게 부끄러워? 부끄러운 게 아니라 그럼 왜 그런 영상을 올려? 온 동네가 다 알아. 손님들이 막 물어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우리 음식이 나쁜 게 아니야. 급식 시스템이 문제인 거야. 그게 그거 아니야? 이탈리아 음식이 별로라고 한 거잖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 마르코 엄마가 너 뭐 먹여서 키웠는데.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에 어머니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잘한 건가 잘못한 건가? 문자가 왔어요. 시우였습니다. 마르코 괜찮아? 모르겠어.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 영상 봤어. 용기 있다. 용기가 아니라 바보 같은 짓인 것 같아. 아니야. 진실을 말한 거잖아. 잠시 후 또 문자가 왔습니다. 근데 마르코, 네 영상 조회수가. 링크를 눌렀어요. 1000만이었습니다. 12시간 만에 1000만. 그리고 계속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댓글이 수만 개였어요. 언어도 다양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한국어. 세계 각국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한국 급식 시스템 대단하다.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못하지? 올림픽 급식 개혁해야 한다. 그리고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르코 콘티, 용기 있는 선수. 당신이 세계를 바꿀 수도 있어. 세계를 바꾼다. 그런 거창한 생각은 없었어요. 나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하지만 그 진실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 상황은 더 심각해졌어요. 이탈리아 올림픽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콘티 선수, 내일 아침 9시에 위원회 사무실로 와주세요. 무슨 일이죠?
영상건으로 면담이 필요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밀라노의 하늘은 맑았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영상 하나가 이렇게 큰 일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탈리아 올림픽위원회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세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위원회 관계자 2명과 낯선 남자 1명,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콘티 선수.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영상 봤습니다.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네, 솔직히 당황스럽습니다. 올림픽 기간에 자국 급식을 비난하는 영상을 올리다니, 비난이 아니라 사실을 말한 거예요. 사실이든 아니든 문제가 됩니다. 지금 이탈리아 언론이 난리예요. 양복 입은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급식업체 연합 대표입니다. 급식업체, 그제야 상황이 이해됐어요. 콘티 선수 영상 때문에 우리 회사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주가가 떨어졌고 계약 취소 문의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건 제 책임이 아니잖아요. 아니요.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이요? 다 사실인데요. 한국 급식이 우월하다는 건 주관적 의견이에요. 그걸 마치 객관적 사실처럼 포장했잖아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직접 가서 드셔보세요. 그럼 아실 거예요. 콘티 선수. 위원회 관계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영상 삭제하면 없던 일로 해줄 수 있어요. 뭐요? 영상 내리고 사과문 올리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세 쌍의 눈이 나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왜요? 거짓말한 거 없는데요. 정치적으로 복잡해요. 급식업체들이 올림픽 스폰서거든요. 그들을 적으로 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선수들이 차가운 밥 먹어야 하는 거예요? 스폰서 비위 맞추려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급식업체 대표가 일어섰어요. 콘티 선수, 후회할 겁니다.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건 위원회 관계자와 나뿐이었어요. 마르코 선수, 어렵게 만들지 마세요. 저는 그냥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그 진실이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어요. 불편한 게 잘못인가요?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죠. 대답이 없었습니다. 나는 일어섰어요. 영상 안 지웁니다. 사과문도 안 씁니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조회수가 2천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악플도 늘어나고 있었어요. 배신자, 비국민, 한국에서 귀화해라. 스폰서 돈 받은 거 아니야?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이탈리아를 사랑해요. 이탈리아 음식도 사랑하고요. 다만 선수들이 더 나은 대우를 받았으면 하는 것뿐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 훈련장에 갔습니다. 동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마르코, 한 선수가 다가왔어요. 야, 너 때문에 우리까지 욕먹어. 뭐, 인터넷에 이탈리아 선수들 다 배은망덕하다고 난리야? 너 하나 때문에. 다른 동료들도 멀뚱히 쳐다봤습니다. 평소처럼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고립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 급식 시간. 나는 혼자 구석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옆에 오지 않았어요. 식판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늘도 차가운 파스타, 퍽퍽한 치킨, 시든 샐러드. 한 입도 먹기 싫었어요. 그때 누군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시우였어요. 여기 앉아도 돼? 응. 시우가 한국급식센터에서 가져온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이거 같이 먹자. 괜찮아? 당연하지. 친구잖아. 도시락 뚜껑을 열자 따뜻한 김이 올라왔어요. 비빔밥이었습니다. 고마워 시우. 마르코, 힘들지? 솔직히 힘들어. 근데 후회는 안 해. 왜? 진실을 말했으니까. 틀린 말 한 거 없잖아. 시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알아? 지금 전 세계에서 네 영상 보고 있어. 다른 나라 선수들도 자기네 급식 얘기하기 시작했어. 진짜? 응. 프랑스 선수가 인스타에 올렸어. 마르코가 맞다고. 자기네 급식도 별로라고.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시우 말대로 여러 나라 선수들이 자기네 급식 상황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가 생겼더라고요. 샴리얼 푸드 포에슬리츠. 선수들을 위한 진짜 음식. 마르코, 네가 뭔가 시작한 거야. 시우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내가 옳다고 생각해. 나중에 설명할게. 답장은 없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통하니까. 이틀이 지났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핸드폰을 확인하는데
알림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줄리앙 듀퐁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마르코가 맞아요. 저도 한국 급식센터에서 먹어봤어요. 프랑스 급식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 아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줄리앙이 한국 급식센터에서 식사하는 모습이었죠. 댓글이 수천 개였어요. 프랑스도 그래? 도대체 제대로 하는 나라가 어디야? 한국만 이렇게 하는 거야? 다음으로 독일 봅슬레이 선수가 영상을 올렸습니다. 우리 팀 절반이 한국 급식센터에서 먹어요. 따뜻하고 맛있거든요. 네덜란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도 합류했어요. 한국 급식팀 새벽 4시부터 준비하는 거 직접 봤어요. 감동받았어요. 캐나다 아이스하키 선수까지 나섰습니다. 발열 도시락 처음 먹어봤는데 경기 전에 따뜻한 밥 먹으니까 컨디션이 달라요. 해시태그 샵리얼푸드 포에슬리츠가 트렌드에 올랐어요. 세계 각국 선수들이 자기네 급식 상황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피겨 선수, 스위스 스키 선수, 오스트리아 루지 선수, 다들 비슷한 말을 했어요. 우리 급식도 별로예요. 한국 시스템 배워야 해요. 선수들이 이런 대우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던진 돌멩이가 파문을 일으킨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탈리아 피겨 국가대표 소피아 가르시아가 인스타그램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마르코 콘티를 지지합니다. 그녀는 이탈리아 피겨의 에이스였어요. 영향력이 엄청난 선수였죠. 저도 한국 급식센터 가봤어요. 마르코 말이 다 맞아요. 우리 급식은 솔직히 부끄러운 수준이에요. 댓글이 폭발했어요. 소피아까지? 이제 못 무시하겠네. 이탈리아 선수들 진짜 힘들었구나. 이탈리아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익명 인터뷰가 언론에 실렸어요. 콘티 선수 말이 맞아요. 우리 급식 진짜 별로예요. 매일 차가운 음식 먹으면서 훈련해요. 스폰서 눈치 보느라 아무도 말 못했어요. 콘티가 용감한 거예요. 분위기가 바뀌고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 배신자라고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르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콘티가 맞았네. 진짜 문제가 있었구나. 급식 개선해야 한다. 저녁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받아야 하나? 여보세요? 마르코. 어머니 목소리가 달랐어요. 화난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 나 뉴스 봤어. 다른 나라 선수들도 너랑 같은 말 하더라. 응. 엄마가 너무 화냈어. 미안해.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네가 이탈리아 음식 싫어하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네. 당연히 아니지. 엄마 파스타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어머니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웃음소리였습니다. 마르코, 네가 옳은 일 했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했어. 그날 밤 시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마워 시우. 네가 나를 한국 급식센터에 데려가서 모든 게 시작됐어. 답장이 왔어요. 뭘? 넌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용기 있는 거야. 이제 어떻게 될까? 몰라. 근데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창밖을 봤습니다. 밀라노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작은 영상 하나가 이렇게 큰 파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올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탈리아 올림픽위원회에서 긴급 발표가 있었어요. 급식 시스템 전면 재검토를 발표합니다. 기자들 앞에서 이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최근 선수들의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현 급식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다음 올림픽까지 선수 지원 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할 예정입니다. 기자가 질문했어요. 콘티 선수 영상이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 영상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린 건 사실입니다. 젊은 선수의 용기 있는 발언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이 직접 감사하다고 했어요. 며칠 전까지 영상 삭제하라고 압박하던 사람들이 세상이 정말 바뀌는구나. 더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위원장이 공식 성명을 냈어요. 한국의 선수 지원 시스템은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습니다. 성명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향후 올림픽에서 선수 영양 지원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습니다. 각국 올림픽위원회에 한국 사례를 참고하도록 권고할 예정입니다. 시우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시우 뉴스 봤어? 응. 미쳤다. 진짜 미쳤어. IOC에서 한국 시스템 벤치마킹하래. 알아. 우리 영양팀장님이 IOC에서 연락 왔다고 하셨어. 정태식 팀장님. 새벽 4시에 주방에서 만났던 그분이요. 마르코, 네가 한 거야.
아니야. 나는 그냥 말했을 뿐이야. 그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 진실을 말하는 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바꾼 건가? 그날 저녁 정태식 팀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마르코 선수, 시간 되면 급식센터로 와주세요. 찾아갔습니다. 영양팀 전원이 모여 있었어요. 마르코 선수, 고마워요. 팀장님이 말했습니다. 제가요? 왜요? 우리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해줬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요리하는 게 힘들 때도 있거든요. 근데 선수가 직접 나서서 말해주니까 보람이 느껴져요. 조리사분들이 박수를 쳤어요. 고마워요, 마르코. 덕분에 힘이 나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팀장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여기서 배운 게 많아요. 뭐요? 음식은 연료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마음을 움직이는 거라고. 그 말이 계속 생각났어요. 팀장님이 웃었습니다. 마르코 선수, 앞으로도 함께해요. 한국이랑 이탈리아가 협력하면 더 좋은 시스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날 밤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올림픽 끝나면 한국 영양사분들 우리 가게에 초대해도 돼? 뭐, 같이 요리하고 싶대. 한국 음식이랑 이탈리아 음식 합쳐보고 싶대. 어머니가 한참 말이 없었어요. 엄마? 그래, 초대해. 내가 진짜 이탈리아 음식 보여줄게. 웃음이 났습니다. 엄마, 고마워. 마르코, 엄마가 더 고마워. 네가 용기 있게 말해줘서.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개막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메달. 처음에는 그것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다른 것도 보였습니다. 선수들이 제대로 된 지원을 받는 세상.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들의 노고가 인정받는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데 내가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면 메달보다 더 값진 건 아닐까요? 개막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오늘이구나. 드디어 올림픽이 시작되는구나.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밀라노의 하늘이 맑았어요. 좋은 징조였죠. 옷을 갈아입고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이탈리아 선수촌 급식실이요. 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달라져 있었습니다. 냄새부터 달랐어요. 따뜻하고 고소한 향이 났습니다. 예전에 그 밍밍한 냄새가 아니었죠. 배식대를 봤어요. 음식들이 김을 모락모락 내뿜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방금 만든 게 분명했죠. 콘티 선수, 급식팀 직원이 다가왔어요. 덕분에 예산이 늘었어요. 시스템도 바꿨고요. 정말요? 네. 이제 새벽 5시부터 조리 시작해요. 선수들에게 따뜻한 음식 주려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요. 저희가 더 고마워요. 말씀해 주셔서. 식판을 받았어요. 파스타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과 달랐어요. 면이 탱글탱글했고 소스가 진했습니다. 김이 올라오고 있었죠. 한 입 먹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어머니, 파스타 같아. 나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옆자리에 동료가 앉았어요. 며칠 전까지 나를 피하던 선수였죠. 마르코, 미안해. 뭐가? 그때 뭐라 한 거? 네가 맞았어. 괜찮아. 오늘 급식 진짜 달라졌어. 고마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한국 급식센터로 갔어요. 시우와 약속이 있었거든요.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따뜻하고 깊은 향. 이제는 익숙한 냄새였죠. 시우가 손을 흔들었어요. 왔어? 응. 같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태식 팀장님이 직접 음식을 가져다 주셨어요. 오늘 경기 잘해요. 둘 다. 감사합니다. 비빔밥을 먹으면서 창밖을 봤어요. 선수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경기 준비를 하고 있었죠. 마르코. 응. 후회 안 해? 시우가 물었어요. 뭘? 영상 올린 거. 욕도 많이 먹었잖아. 잠시 생각했습니다. 전혀. 오히려 더 일찍 말했어야 했어. 왜? 변화가 필요했으니까. 누군가는 먼저 말해야 했잖아. 시우가 웃었어요. 너 진짜 대단해. 아니야. 나는 그냥 밥 맛있게 먹고 싶었을 뿐이야. 둘이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도시락을 받았어요. 발열 도시락이었습니다. 이거 경기장에서 먹어. 정태식 팀장님이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도시락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급식센터 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이 모든 걸 준비하는 사람들, 선수들의 마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 덕분에 우리가 뛸 수 있는 거였어요. 시우. 응.
오늘 결승에서 만나자. 그래. 근데 나 이기면 또 영상 올릴 거야? 뭐. 이번엔 내가 올릴게. 이탈리아 선수한테 졌다고. 웃음이 터졌습니다. 야, 그건 안 돼.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개막식이 몇 시간 뒤였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음식은 국경을 넘어 사람을 연결한다.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이탈리아 파스타도 한국 비빔밥도 결국 같은 거였습니다. 누군가의 정성이 담긴 음식,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한 끼, 그게 선수를 움직이는 힘이었어요. 경기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태극기와 이탈리아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이제 들어가. 잘 보고 있어. 바로 답장이 왔어요. 우리 마르코 화이팅. 엄마가 응원할게. 사랑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이 온기처럼 누군가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경기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조회수 2천만 회, 매일 새벽 4시의 기상, 그리고 20년의 헌신. 이 건조한 숫자 뒤에는 선수들의 한 끼를 위해 밤새 육수를 끓인 우리 조리사들의 치열한 밤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존경이었습니다. 자존심 강한 이탈리아 국가대표조차 끝내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변방의 급식실이 가장 조용하고 위대하게 세계의 기준을 뒤집었습니다. 한국인의 정성에 가슴이 벅차오른다면 댓글에 밥심 2글자만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공유가 대한민국을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합니다.